너무 언론들이 관심이 없어갖고 내가 관심 좀 가져줄 분들이 계십니다. 제3지대. 지금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준석도 식어가고 이낙연은 아예 죽었어요. 그래도 좀 살아있다고 인정해 줍시다. 살릴 수가 없어. 어떻게 산목숨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폐소생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분위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냥 밀당이 아니고 이준석은 이낙연과 합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 이낙연 오면 내가 망하게 생겼다. 이낙연 없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떨어져 나온 표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 전남 쪽에, 그러니까 이낙연이 원래 텃밭이었던 전남 쪽의 민심의 냄새를 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같이 해봤자 나한테 떡고물도 안 떨어진다라는 걸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죠. 근데 이제 대놓고 너 꺼져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오지 마. 그렇죠. 이낙연 묻는다. 이거 아닙니까? 계속 모욕 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당 간에 양측 간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계속 깊어지고 있어 지금. 네. 굉장히 꿀잼이죠. 결정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기에 결정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이낙연과 하기 싫어. 이거에 대한 상징적 정책처럼 보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봐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노인이 내 당에 무임승차냐 이런 아주 굉장히 함의가 큰 정책이었다고 봐.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그 막 20대 청년들 피켓 알바 시키는 것처럼 준석이한테 잘 보여서 우리도 20대 남성들 많이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면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당명도 이렇게 예쁘게 한번 지어봤어.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어떻게 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준석이 발끈하면서 걷어찼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들은 요즘 어떻게 같이 가보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준석의 그 태도 때문에 안에서 굉장히 내분이 심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신당을 윤핵관 묻혀요. 이낙연 신당은 윤핵관과 다를 거 없다. 뭐 끝났지 뭐.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새 당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는 정치 논쟁보다는 정책 경쟁으로 가겠다.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낙연 신당 측에서는 그 패턴에 맞춰 가지고 큰 정책을 하나 일단 띄운 다음에 이준석한테 이 정책 어떻느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준석 입장에서도 한번 눈길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낙연은 계속 이재명은 나빠요. 이재명이 싫어요. 나는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만 하면서 이준석한테 야 같이 하자 그러면 이준석으로서는 손을 내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이준석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이준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딴 거 몰라도 말 하나는 진짜 잘한다는 인정합니다. 진짜. 저러다 보니까 이준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저씨들이 굉장히 쩔쩔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경민. 별로 얼굴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지금 검은 반도체를 붙였어요. 이준석 속에 불 지르는 소리 생활화된 분이다. 신경 안 쓴다. 이러면 또 이준석이 어떻게 했어? 또 발끈하는 거지. 저걸 보고 있는 이낙연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아유 이 새끼들 도움이 안 되네. 원래 선거판이라고 하는 게 지지율이 왕이에요. 호남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1%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얕잡아 보기 딱 좋은 거죠. 지지율이 왕이라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갑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숫자상으로는 2배가 나오잖아요. 그게 5%가 됐든 6%가 됐든 뭐 개혁미래당입니까? 개미당에 비해서 개혁신당이 2배가 나오니까 모시고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한테 물었습니다. 기자가 개혁미래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자 지정해 임무나 교섭 권한 준 적 없다. 개인 간 소통은 이루어지겠으나 공식 소통은 없는 단계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에서 정말 궁금한 게 담당을 업무를 지정해 줄 담당자의 인력이 있는가?
싶은 거죠. 실제로 만약에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담당할 인원 정도는 있는 상황인가? 안 그러면 혼자서 지금 이게 줄철 그 부야 뭐라고 하지? 불철주야. 예, 이렇게 혼자서 애쓰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 간 소통은 누구를 말하냐면 저는 조홍천 같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조홍천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고 있지만 조홍천만 받아들이고 네.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나는 이낙연 측과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똥파리들이 이낙연 쪽에 있는 똥파리들이 개미신당이라는 개미당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개혁 미래당 개혁 미래 친윤당 해가지고 개 미친당이 돼 있거든요. 지금. 아주 심합니다. 그건 좀.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측과 원칙과 상식 측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에 유머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머 코드는 그런 식으로 좀 발동하지 맙시다. 개미친당이 뭡니까? 그래 사람은 그렇게. 네. 근데 이미 개미친당으로 프레임이 돼 있어요. 네. 프레임 화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발표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가칭이고 개미당은 가칭이고 우리가 좀 새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낙연 입장이 아니니까 조금 더 공감력이 떨어지실 텐데 본인은요 이재명에 비해서 엄청 훌륭한 사람이고 스펙도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고 내가 대선 나갔으면은 당선됐다고 착각하는 노인네가 한번 계세요. 무슨 이유에선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명분도 없이 당을 나가면 최소 지지율이 처음 딱 나가는 순간 15% 나오고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30%쯤 나오고 민주당을 앞설 거라고 착각을 했어. 근데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겠어? 지지자건 본인이건. 그냥 그만해야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는 어떤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자기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전라남도 어느 지역구든 출마해서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낙연이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당선이 안 될 지역, 뭐 부산이나 대구로 출마하겠다 발표할 수 있는 배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새날도요.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이낙연 신당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있잖아. 상대방이 파괴력이 좀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라도 막 관심 갖게 되잖아. 이낙연 혼자 멘붕이 와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 꼭 이상하게 막차 타는 애들이 있다. 거기에서 탈출해도 어려울 판에 양소영이 오늘 탈당해서 갔잖아요. 축하합니다. 아우, 내가 양소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이후로 처음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걸 보네요. 꼭 막차 타는 애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가면 안 되는 설국열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양소영 씨는 혼자서 얼마나 그 전날의 밤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한번 개혁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어떤 그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그런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은 아마 민주당에서 비례나 전략으로 갈 수 없다는 거를 파악한 후에 그렇다면 나는 저쪽에서 너 오면은 청년 최고위원 시켜줄게 라고 하니까 이제 폴짝 뛰어간 거라고. 아니 기왕 가려면은 이준석한테 가지.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또 그 이준석 쪽하고 이낙연 측하고 지금 빈정이 상한 이유가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낙연 측하고 그러니까 개미친당 쪽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까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덩치만 키우면 뭐하냐 그랬더니 그쪽에 전화 받는 측의 반응이 뭐냐면 그게 누군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뭐 누군지도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존재력도 없는데 일단은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양소영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또 멀어지는 거죠. 근데요. 비하인드인데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되게 예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 이유 같아서인지 말하자면 이래. 누가 이재명 사당화 얘기하잖아요. 대학생위원장 임명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개입조차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 딸 같은 대학생위원장 하나가 들어오면 예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뭔가 처음부터 목적 지향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김지호 정무부실장과의 뭐 논란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김지호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뭐 당에서 막 개입해가지고 네.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한 적이 없다 이런 거.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배은망덕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정도 나이 먹으면은 살면서 몇 번은 약간 좀 그런 경우를 당하거든요. 나름 열심히 키워주고 뭔가 잘해줬더니 되게 칼 꽂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양소영 씨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대학생위원장에 출마할 당시부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 대학생위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싶다. 그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계산을 가지고 정치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욕심 없이 무조건 뭐 봉사하듯이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명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 영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내 맡은 위치에서 내 일을 정확하게 해내고 내 성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자리를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 이름만 유명하게 그 흙탕물이든 뭐 깨끗한 물이든 상관없이 내 이름만 유명해지면 그 다음 자리 요구하고 여기서 안 들어주니까는 탈당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거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거의 양아치지.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탈당함으로써 사실 청년 정치가 다시 한번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청년 정치에 대한 엄청난 큰 상처를 입히고 본인은 그냥 탈출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처음에는 뭐 당직자로 시작하고 했다고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대학생 위원장이지만 그 뭐 지금 대학원생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이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당 생활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무런 사회 경력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치 한번 달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인식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청년 정치 절대로 원하지 않고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이유로 공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청년인데 뭔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 몇 년간 해왔다거나 네. 그런 게 상징성이지 당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진짜 장경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현수막부터 달고 네. 그런 사람들과 뭐 총선 때 되면은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청년 비례, 여성 비례, 장애인 비례 이번에 장애인 그 했던 그 사람 지금 국민이 저 이낙연 따라갔지. 네. 저 KBS 장애인 앵커 했던 분. 네.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무슨 직책을 맡으면은 굉장히 똑똑할 것 같죠. 정치를 몰라요.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장경태 의원이 동대문에 공천 받을 때 어떤 불만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고생한 걸 알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애가 무슨 위원장으로 와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자기 정치만 하는 거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언론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정치를 몰라서 그런 건데 민주당 난 내용을 몰랐다고 생각해. 당대표 면전에 대고 쓴소리 했다. 그럼 언론에 나잖아요. 여기 재미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부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 측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당사자주의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운동은 여성만 해야 되고,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되고, 청년 정치는 청년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당사자주의 있죠. 이게 엄청나게 큰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건 청년이 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자산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그 사람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은 그거에 지지하고 표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든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고 장애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장애인이 주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 정책이 맞는 정책이다.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그걸 누가 주장을 했든 우리가 지지하고 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 정치를 청년이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청년들한테 다 배지를 지어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밀어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이 뭐 청년의 희망이다 그래가지고 저 당에서 한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청년한테 해봤자 아무것도
없네.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전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진짜 청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취업 이력서라도 써보고 활동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 이건 무슨 어디 위원회에서 뭐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력만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 나와서 뭐 종편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프로필에서 이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이력서를 쓰고 사회생활을 했는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정의당의 유호정, 장혜영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청년 정치를 좀 확실히 망쳐버린 측면이 있고 용해인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또 좋게 만든 측면도 있고 전용기 의원도 괜찮았고요. 그렇죠. 활동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런 거예요. 공천 가능성 없어지면은 난 이렇게 생각해. 공천 가능성 없으니까 나가. 이게 솔직하고 인간적이야. 다른 이유를 대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도와줬던 자질하고. 사람을 등에 칼을 꽂아버려요. 김지호 얼마나 열받겠어. 열받죠. 말하자면 이런 거야. 그만두라고 했다. 정반대로 했는데 그만두라고 했다.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임명권자의 비서가 이러이러한 이유랄까 설명을 좀 해주는 과정에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갖고 와서 당대표가 그만두라고 했다. 요거를 탈탈 명분으로 삼으면요. 자기를 당대표가 대학생위원장에 임명해 준 거에 대한 칼검는 행위예요. 누가 양소영을 대학생위원장 전에 누가 아냐고. 근데 본인이 내가 이제 사실 취업이 힘들어서 계속 정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잘 보시면은 그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거 말고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없을 것 같은 애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흔적도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 그렇죠. 줄 잘 서가지고 비리 공천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라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급해진 이낙연 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김종민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다 지금. 지지율 호남 지지율이 1%면요. 속으로 그런 생각 들걸? 김종민은 우리가 앞으로 볼 날이 한 2,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지율을 올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호남 지지율을 올려야 돼. 아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호남 지지율이 이낙연이 한 20% 30% 나와야 그나마 연대의 의미가 생겨.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민의 처방 그거 아니에요. 꼭 나가도 꼭 저런 데 나간다. TV조선 이런데. 일반 정상적에서 안 부르거든.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데서는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용도로 써먹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 용도로. 그러니까 이낙연 호남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 김종민 씨 이낙연한테 직접 말해. 왜 같은 당인데 방송 나와서 말해. 진짜 웃기는 게 원칙과 상식에서 김종민, 이원욱이 이낙연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고 너무 이낙연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민이 저 방송에 나와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낙연이 꼭 뭐 자꾸 이 김종민이 퍼뜨리는 이낙연의 루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낙연이 재산 3조라는 이야기예요. 재산 3조, 이낙연 재산 3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네.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낙연 3조.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매체에서도 다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유튜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러니까 소규모에서 이 이야기를 김종민이 이 이낙연 3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길래 이 이야기가 뭔지 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김종민이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송들이 그런 가짜뉴스로 이낙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얘는 뉘앙스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같은 방송들이 마치 퍼뜨리는 것처럼 설명하고 그러니까 있는 근데 김종민이 종편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낙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다른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호남에 출마를 하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고쳐줘야 된다, 수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이 퍼뜨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러 의도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하나 매기는 더 있어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노 전 대통령 사위 종로 공천이 노무현 정신 계승 아니다. 저 말도 맥락을 보면은 참 오해하게 말하죠. 진짜 노무현 정신은 계승 안 하고
노 대통령 사위를 공천하는 게 노무현 정신 계승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뭐 다른 당 만드는 거는 노무현 정신 계승하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그렇지. 진짜 김종민 총선 끝나고 나서 정말 이불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만 하다가 공천 가능성이 없어지자 탈당하는 게 노무현 정신일까요? 김종민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했던 그 이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저 아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김종민이 제일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왜요? 그중에 좀 나은가 보지.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 초선 시작할 때는 뭔가 맨정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밑바닥을 보려면 정치를 시켜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종민인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배지 달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어디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지금 뭐 3명 나가고 뭐 나가서 그 지역구에 다른 제3당으로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주 박비인 곳에 민주당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은 1이라고 봐요. 지역구 한석도 못 건질 거야.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이낙연 신당 따로, 이준석 신당 따로. 그 조홍천은 이준석 신당으로 가고 그렇게 원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딱 해가지고 실제로 그 뭐 비례 의석이라든지 이런 거 딱 봐도 이 사람들 의석 이준석 이낙연 다 합쳐봐야 5석 미만이다. 정말 천지개벽하면 7석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 다 합쳐봐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뭐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민심 못 따라가고 당신 못 따라가다가 대부분 저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보수 언론이 써주니까 내부 총질 열심히 하다가 당원들이 등을 돌렸어. 그러니까 총선 때 가능성 없어 보이니까 핑계 삼아서 이재명 사당화 됐고 개딸들이 폭력적이고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나갔지만 뭐예요 그게. 이런 거 있어요. 배지 다는 게 인생의 목표일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정치 잘하는 사람은 배지 안 달아도 정치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점에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출마를 안 해버려. 그 출마 안 하는 행위가 당에 도움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 딴 데 써먹어요. 그게 빚이라는 거야, 빚. 정권 바뀌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정치의 쓰임새가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하다가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악마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당원들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 진영에 못 돌아와요. 근데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진영에서 활동한 건 수년이 되잖아. 이 진영이 절대 못 돌아옵니다. 특히 이낙연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보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면 저렇게 억울할만 하지, 그래 아까웠지, 저렇게 한 번 더 욕심 내볼만 하지, 요런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민주당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대접만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래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유학까지 갔다 오는 거 누가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는 대선에서 진 당사자가 가야 되는데 경선에서 진 사람이 유학 갔다 온 거 가지고 누가 나나 놀렸지, 비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다 이야기를 했지. 근데 지금 갔다 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보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배신하고 민주당의 역사와 철학까지 지금 다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다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하다 보면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상상은 못 하겠지만 이낙연이 진짜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당대표하고 국무총리 지냈다는 건요, 진영 내에서 이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촛불 정부에. 근데 그렇게, 야, 핑계는 되기 나름이지. 똥파리들이 이재명 악마고 하면은 막 뭔가 무슨 뭐 형수 욕설이 지금도 등장하고 지랄 연병들 하는데 이재명이 완벽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결에서 가장 대통령이 근접한 사람이에요. 컨텐츠 좋고.
그걸 악마화 시켜가지고 천하의 페리나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 일조한 게 이낙연 지지자들이잖아. 그런 것들이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잖아요. 그럴 수 있어, 경선 때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는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이고 민주진영이고 우리 국민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심판 선거의 분위기가 막 끌어오르는데 나 딴 당 나가서 당 하나 차려가지고 뭐 내가 정치 세력 만들래 하는 이 미친 사람들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기억의 어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이거 김정민, 이원욱 또 한 누구였지? 조홍천. 생각도 안 난다 이제. 벌써 잊혀졌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복당한다고 기웃기웃하면은 또 그 당시에 그 당대표가 대사면 해갖고 또 선거 치르고 이러지 않을까? 대사면 하면 안 돼. 이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대사면 벌써 반대합니다.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반대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선거에 나올 사람의 한 50% 정도는 이재명이 억울하고 이재명이 똑똑하다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변하지 않잖아. 당심도 그렇고 여론조사 민심도 그렇고 예. 이게 어떻게 이제 가다가 저런 사람들 보면 이제 봐봐 좀 있으면 기다려봐요. 이원욱 전 의원, 김종민 전 의원, 조홍천 전 의원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럼 전 의원 돼가지고 이제 정편 같은 나가서 이제 보수 패널로 나올 거 아니야. 그 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리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들은 국회의원일 때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거든. 기초단체장이었거든요. 심리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하고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따랐던 게 김종민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된 후에도 주류들한테 인정 못 받았잖아. 왜? 그냥 저 변방에 국회의원도 몇 번 하지 못한 맨날 떨어지는 그냥 낙선고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 부류의 이름 팔아먹던 기득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욕했던 거예요. 지지율 안 나오니까 후보 바꾸려고 그러고. 그거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만 안 당하면 대통령이 돼. 대통령이 돼도 심리적으로 이재명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낙연 그 까라들이. 그렇죠. 진짜 못돼 처먹은 거예요. 다시는 민주당을 어신거리지 마십시오. 최근에 모 의원이 복당하는 데 있어갖고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충격적이었죠. 네, 사과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예.